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SD 건담 월드를 여행할 가이드 볼 커스텀입니다. 반갑습니다. 후! 자, 오늘 함께 볼 레전드 BB는 바로 무사 빅토리입니다. 신 SD 전국전 7인의 초장군 편의 주인공이고요. 저희가 네 번째로 봤던, 그러니까 레전드 BB 네 번째로 나왔던 간마루의 형입니다. 뭔가 시대가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마루가 활약을 했던 이야기의 바로 전편 이야기, 7인의 초장군 편에서 과연 무사 빅토리는 어떤 활약을 했을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사 빅토리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 빅토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레전드 BB 네 번째 제품이었던 간마루의 형이고요. 신 SD 전국전, 무사 건담이 주인공이었던 전국전 시리즈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한 신전국전의 세 번째 편, 7인의 초장군 편의 주인공입니다. 이 앞에는 신 SD 전국전은 1편, 지상 최강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편은 전설의 대장군 편, 그리고 4편은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초기동 대장군 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간마루가 바로 이 초기동 대장군 편의 주인공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무사 빅토리는 바로 요 7인의 초장군 편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에는 이 신 SD 전국전의 이야기 전반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무사 빅토리가 어떤 캐릭터인지 또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 최강편부터 초기동 대장군 편까지 주인공들이 다 같은 일가예요. 네? 일가라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다 가족이란 얘기죠. 다 친척이고 아버지의 아들의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지상 최강편부터 설정돼 있던 세계관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무사 빅토리가 어떤 활약을 했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활약이었는가 같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신 SD 전국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 SD 전국전은 지난 SD 전국전으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짧게는 십수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100여 년 이상이 흐른 뒤에 아크, 네, 그렇습니다. 전국전의 배경이었던 그 일본을 모티브로 한 아크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신 SD 전국전에서는 아크만이 아니라 세계가 더 확장되어서 그 옆에 에이브라함, 그 다음에 알비온 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추가가 됩니다.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둘 다 전함 이름에서 따온 국명입니다. 에이브라함은 지금의 이제 현실의 세계에 비교하면 아크가 일본이라면 에이브라함은 중국, 그 다음에 알비온은 인도 플러스 동남아 같은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SD 삼국전에서는 이 에이브라함의 먼 미래인 미리샤가 나오죠. 사실 이 에이브라함과 알비온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신 SD 전국전 1편 지상 최강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상 최강편은 아크에서 출발한 3명의 용자와 에이브라함의 3명의 용자, 알비온의 3명의 용자가 각각 자신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악의 화신 암대제와의 전투를 하는 내용으로 그려집니다. 이 아크에서는 무사 F91, 한자로는 궁총1이라고 쓰는데요. F91을 중심으로 한 팀이, 그 다음에 에이브라함에서는 백룡 건담을 중심으로 백룡, 정룡, 청룡 이렇게 3명이 한 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비온에서는 이제 아수라 건담을 중심으로 시라누이 건담 이런 팀들이 만들어져서 이 각각이 자기 지역에 일어난 악의 화신들을 해치우고 진정한 적을 찾아, 진정한 적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암대제죠. 암대제와의 싸움을 위해 이 셋이 가진 와혼을 모아 광대제, 이쪽은 이제 빛의 화신입니다.
광대제를 깨워서 암대제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지상 최강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 시대가 앞서 전국전 시대와 달리 4명의 대장군, 1대 대장군, 2대 대장군, 3대 대장군, 4대 대장군까지 열심히 악의 화신인 암황제, 흑마신 암황제와 싸워 이겨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었죠. 근데 그 뒤로 크리스탈 피닉스가 선택한 대장군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뭐 평화로운 세계니까 굳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장군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 이 신 SD 전국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장군이 없는 시대에 각각의 이제 무사들 또 전사들은 자신들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 광대제를 깨워서 광대제와 암대제 전투를 하도록 도왔던 것이죠. 이 전투가 끝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장군이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대제는 그냥 빛의 화신인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정의와 빛을 대변하는 어떤 존재이지 대장군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대장군이 계속 없는 시대에 당시 아크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굉천 코텐이라고 있습니다만, 굉천 건담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최강편을 마치고 아크로 돌아온 이제 F91들에게 이제 하늘의 무장인 3개의 무장을 내려주면서 각자 열광, 열공, 열파라는 3명의 캐릭터에게 각자 장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F91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열광의 갑옷이고요. 그래서 이후부터 무사 F91은 이제 열광 건담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굉천 건담은 아무래도 아크에 이렇게 악의 화신도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새로운 어둠이 닥쳐올 것만 같다. 그러니 전설의 대장군, 전설 속에만 있는 거죠. 벌써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전설의 대장군을 찾아 여행을 떠나다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광 건담들은 대장군을 찾아서 아나하임 산에 갑니다. 뭐 여기에 이제 대장군을 정해주는 이 크리스탈 피닉스가 잠들어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나하임 산까지 간 열광들은 크리스탈 피닉스가 봉인되어 있다는 이제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무사 마크 3를 동료로 삼게 되죠.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무사 마크 3를 어떻게 동료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레전드 비비로 또 무사 마크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무사 마크 3 편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요. 하여튼 이때 무사 마크 3를 동료로 얻고 그 과정에서 이 열광이 뭐 몸과 뭐 마음과 뭐 기술, 이 모든 그러니까 심기체가 모두 일정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한 크리스탈 피닉스에게 선택을 받아서 열광은 새로운 시대의 대장군이다 라고 해서 신세 대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 SD 전국전 최초의 대장군이 되는 거죠. F91이요. 이렇게 된 것이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2편 전설의 대장군 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뒤에요. 이 신세 대장군은 이제 굉천 건담의 딸과 결혼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가 되고 그 밑에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첫째가 부이노신, 둘째가 부이마루인데요. 먼저 부이마루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이마루는 장차 커서 간마루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이노신은 누굴까요? 그렇죠. 드디어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무사 빅토리인 것입니다. 즉 신세 대장군의 첫째 아들이 바로 무사 빅토리고요. 이 무사 빅토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무사 빅토리는 그러면 이 3편 7인의 초장군 편에서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간략하게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지상 최강 편에서 경험을 하고 그 F91이 이 친구거든요. 요 F91이 이렇게 열광 건담이 됐다가 신세 대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되는 이 빅토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빅토리와 그 다음에 부이마루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부이마루는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간마루가 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특별히 요 7인의 초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세 대장군이 새로운 대장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편에서 새로운 대장군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크리스탈 피닉스에게서 선택받은 대장군의 힘에 의해서 세계는 평화로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생 야미 군단, 그러니까 신생 어둠 군단이 다시금 나타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세 대장군은 자신의 대장군 갑주를 입고 이 모두를 해치우려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대장군의 상징이 되는 크리스탈이 빠박 하고 깨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크리스탈이 깨지면서 대장군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거죠. 그때 몇몇 무자들,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7명의 무자들인데요. 이 무자들에게 각각 이제 빛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빅토리 빼고요. 요 빅토리 빼고 저 7명이 7인의 초장군인데요. 각각 그 대장군의 힘이 쪼개진 저 빛의 크리스탈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장수들이 이제 각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세 대장군은 자신의 첫째 아들인 부이노신에게 너가 이 초장군들을 모두 찾아서 모으고 그 힘으로 어둠 군단을 물리쳐야 한다 라고 해서 이 초장군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을 위협하던 것이 바로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던 하늘의 섬이죠. 그 신생 야미 군단은 이 콜로니죠. 콜로니를 이제 아크로 떨어뜨려서 모두 다 폭발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지를 해야 되고 이 모든 의무를 받고 이제 무사 빅토리가 이제 싸워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7인의 초장군 편입니다. 그중 특히 이제 중간중간 이제 빅토리가 여러 수련을 거치면서 메탈 가루다랑 합체하는 파워업 형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격렬한 전투가 계속 벌어졌고요. 이 하늘의 섬으로 가는, 하늘의 섬을 막는 걸 막으려는 이 신생 어둠 군단의 마자쿠와 그 다음에 이제 리코 등이 계속해서 얘들을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 7인의 초장군들과 이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7인의 초장군들이 이들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빅토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제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이 이제 제대로 일깨워져서 그때 크리스탈 피닉스의 새로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명의 모인 초장군 7명의 빛의 크리스탈이 하나가 되어 이 모두 이 빅토리에게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빅토리는 이 7인의 초장군 편에서 빅토리 대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동생인 부이마루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동무자 다이하가네를 깨우는 조종자로 선택을 받아서 이 다이하가네를 가지고 하늘의 섬을 막으러 가고요. 빅토리 대장군이 된 무사 빅토리는 이제 마자쿠와의 승부, 요 리코는 요 하늘의 섬에 있었습니다. 마자쿠와의 승부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맞이하게 되죠. 마지막 이 둘의 힘에 의해서 하늘의 섬은 불태워지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빅토리 대장군의 힘으로 부이마루까지, 물론 기동무자 다이하간에는 박살이 나서 그 역시 하늘에 그냥 계속 떠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고 그대로 이제 하늘에 이렇게 버려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빅토리 대장군과 부이마루는 지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7인의 초장군 편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나가서 이 싸움이 있은 뒤에 이제 새로운 대장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새롭게 빅토리 대장군이 됐다는 건 아버지 신세 대장군의 힘이 7인의 초장군을 거쳐서 본인에게 계승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장군으로서 이 아크를 평화롭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이노마루는 수련을 나가서 간마루가 되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지난번에 봤던 간마루의 이 이야기, 바로 4편 초기동 대장군 편에서는 이런 배경 하에서 어느 날 빅토리가 수련을 돌아온 간마루가 돌아와 보니 아크에서 폭정을 일삼고 있는 거죠. 이 빅토리 대장군이. 이해가 안 가서 형을 만나러 가보니 실제로 빅토리 대장군은 석화되어 있었고 이를 뒤에서 맘대로 조종하고 있던 마성 대장군, 이 마스터 대장군이 새롭게 대장군이 되어, 실제로 이제 대장군은 아니고 이거는 말하자면 자칭이죠. 대장군이 되어서 이 아크를 혼란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대장군을 해치우기 위해서 간마루가 다시금 일어나 싸우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초기동 대장군 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신 SD 전국전은
처음 1편부터 이제 4편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고요. 사실은 초기동 대장군 이후에 나왔던 무신 휘라강이라는 편에서도 여전히 간마루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SD 전국전의 후반부는 또 전반부도 굉장히 밀도가 높은 이야기였는데 이 신 SD 전국전도 앞뒤로의 연관성이 굉장히 강한 밀도 높은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사 빅토리 본인에 대해 캐릭터에 대한 걸로 좀 더 설명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